22페이지 현대시 11 윤동주 간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동주 시 봤을 때 너네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건 뭐예요? 일제강점기 저항시인이라는 거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시인을 기억한다는 건 시대를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했죠. 그 다음에 추가로 시풍까지 알고 있어야 되는 시인들이 있어요. 윤동주는 시풍까지 알고 있어야 돼요. 시풍이 뭐야? 자아 성찰이에요. 성찰적, 반성적 태도를 보여줍니다. 너네가 자아를 성찰하는 과정에서는 항상 나를 돌아보며 잘한 자아와 못한 자아, 긍정적 자아와 부정적 자아를 분리해서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부정적 자아를 어떻게 하고 싶어 해요? 없애고 긍정적 자아로 통합하고 싶어 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윤동주 시에서도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쉽게 찾아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윤동주 시에서는 자아가 둘로 나와 있어요. 이 시 또한 자아가 둘로 분열되어 있어서 그 자아를 각각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자아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할 거예요. 이 윤동주 가는 출제된 적이 있는 작품인데 오답률이 좀 높았던 작품이에요. 작품이 좀 까다롭거든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너네가 생각하고 있는 시어의 의미를 그냥 주관적으로 판단하면 안 돼요. 맥락에 따라서 긍정, 부정을 꼼꼼하게 파악을 해주셔야 이 시는 좀 수월하게 감상할 수 있을 겁니다. 제목이 간이야. 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화자는 나라고 드러나 있습니다. 화자는 표면적 화자고요. 시적 상황. 청자를 설정해서 말을 건네고 있어요. 근데 청자가 둘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앞부분에선 누구에게 얘기를 해? 독수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독수리를 청자로 삼고 있고요. 뒷부분에서는 누구에게 이야기를 합니까? 거북이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닥과 햇빛 바른 바위 위에 습한 간을 펴서 말리우자. 습한 간은 펴서 말려야 돼요. 습한 간은 플러스입니까? 마이너스입니까? 마이너스예요. 얘는 습한 걸 없애버려야 된다는 거죠. 간 자체가 마이너스라기보다도 젖은 간이 마이너스예요. 뭐뭐 하자라는 청유형 어미 사용하고 있죠. 청유형 어미나 명령형 어미 사용하면 어떤 태도? 의지적 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코카서스 산 중에서 도망해온 토끼처럼 지규법 사용되고 있네요. 토끼처럼. 코카서스 산중은 나중에 4번 문제랑도 연관되기는 하는데 신화와 연결시켰기 때문에 나오죠. 토끼는 설화와 연결시킨 소재들이고요. 그 두 가지 신화와 설화를 어떻게 해요? 복합적으로 짜여주고 있어요. 둘러리를 빙빙 돌며 간을 지키자. 빙빙 음성상징어 사용되고 있고요. 간을 지키자. 간은 지켜야 되는 대상이에요. 간은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입니다. 지키자 의지적 태도 다시 한번 나타나고 있고요. 내가 오래 기르던 여윈 독수리야. 여윈 독수리야 하면서 느낌표 딱 들어가 있죠? 영탄법 찾아주셔야 되고요. 독수리한테 와서 뜯어먹어라. 씨름 없이 간을 뜯어먹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독수리는 플러스일까요? 마이너스일까요? 왜? 내가 좋은 걸 주고 싶어 하는 건데? 간은 지켜야 되는 대상인 거잖아. 긍정적인 거잖아. 이걸 너에게 줄게 와서 먹어라고 했어. 독수리는 플러스예요? 마이너스예요? 플러스입니다. 그래서 맥락에 따라서 잘 봐야 된다고 이야기를 한 거야. 긍정, 부정을 나눌 때는 흐름을 진짜 잘 파악을 해주셔야 돼요. 독수리는 플러스입니다. 와서 뜯어먹어라 씨름 없이 도치법 사용되고 있네요. 와서 씨름 없이 뜯어먹어라 라고 이야기를 해줘야 되니까. 너는 살찌고 너는 누구야? 독수리겠죠. 독수리는 살찌고 나는 여위어야지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살찌고 나는 여위어야지 대조적 시어 사용되고 있고요. 너는 살찌고 나는 여윈다 대구법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는 원래 밑으로 내려가야 되죠. 행간걸침으로 봐주셔도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면적 의미를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 너는 살찌고 나는 여위어야지. 아니다. 밑에까지 본 다음에 이면적 의미 볼게요. 거북이야. 청자 다시 설정하고 있습니다. 거북이에게. 거북이야 혹은 독수리야. 부르는 말이죠. 어떤 표현법? 돈호법 찾아주셔야 되고요. 거북이야. 다시는 용궁의 유혹에 안 떨어진다. 거북이가 토끼를 유혹했죠. 용궁으로 가자. 어떤 조건으로 유혹했어요? 용궁에 가면 뭐가 있다? 높은 벼슬을 줄 거고 그 다음에 많은 돈을 줄 거고 좋은 음식과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너는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을 거야 라는 이유로 유혹을 했어요. 네가 거기 가면 뭐 행복할 거야. 너의 정신이 충만해질 거야. 이런 조건이었어요? 아니죠. 이 유혹은 물질적인 그리고 현실적인 그런 유혹입니다.
그러면 이런 물질적인 것에 빠졌어. 그래서 용궁으로 갔죠. 용궁에 가면 몸이 어떻게 돼? 젖었어요. 젖은 간, 습한 간이라는 건 결국 뭘 얘기하는 거야? 욕망에 빠진 간을 이야기를 합니다. 일련에 있는 습한 간이라는 것은 욕망에 젖은, 불의, 올바르지 못한 것에 젖은 그런 간을 습한 간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내 양심과 나의 정신을 지키면서 살았으면 습하지 않았겠죠. 간 자체가 상징하는 바는 양심, 존엄성 이런 것들을 상징하게 되고요. 그래서 유혹에 떨어져가지고 용궁에 가서 간이 젖었어. 내 양심이 좀 타락했어요. 하지만 다시 그걸 어떻게 하고 싶어 하는 거야? 말리고 싶어 해요. 회복하고 싶어 해요. 회복한 다음에 그걸 누구에게 주고 싶어? 독수리에게 주고 싶어요. 내 양심과 깨끗함이라든가 고결함이라든가 순수함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을 독수리에게 주고 싶어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나는 야위려고 해요. 근데 이 독수리는 어떤 독수리냐면 내가 오래 기르던 독수리예요. 오래 기르다는 건 오랫동안 나와 함께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독수리가 상징하는 바는 나의 또 다른 자아예요. 아까 시작하면서 윤동주는 자아가 긍정적 자아와 부정적 자아 둘로 나뉘는 양상을 많이 보인다 그랬잖아. 대부분의 시에서 그러합니다. 대부분의 시에서. 여기서도 그 특성이 보이게 되고요. 독수리는 화자의 내면적 자아를 의미해요. 근데 이 독수리는 그동안 어땠대? 여위였대요. 왜? 이건 긍정적인 자아인데 긍정적인 자아가 빼짝 말랐다는 얘기는 내가 올바로 살았다 못 살았었다. 올바로 살지 못했다. 내가 추구하는 바를 지키면서 살지 못했었다. 그런데 앞으로 어떻게 할 거야? 간을 너에게 줄게. 너는 살쪄. 올바르게 살아갈 거야. 나는 여위여야지. 나는 뭐? 현상적 자아, 현실적 자아입니다. 그러면서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그런 표면에 있던 그런 나는 점점 어떻게 없어지고 긍정적인 네가 충만하게 되기를 바래라는 거죠. 그래서 긍정의 삶을 추구하는 삶의 태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너를 긍정적 자아, 정신적 자아 또는 이상적 자아도 가능해요. 내면적 자아도 가능합니다. 다 비슷한 어휘들이고요. 나는 뭐라고 하면 돼요? 나는 육체적 자아, 현실적 자아, 현상적 자아, 부정적 자아라는 말이 가능합니다. 다시는 용궁에 요게 안 떨어질 거야. 프로메테우스, 그래서 마지막 년에서 프로메테우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프로메테우스는 인간을 위해서 뭘 훔쳐다 줬어요? 불을 훔쳐다 줬죠. 그 덕분에 프로메테우스는 끊임없이 간을 쪼아먹히는 형벌을 받았다라고 4번 문제 보기에 나와 있습니다. 프로메테우스는 플러스예요, 마이너스예요? 플러스예요. 긍정적인 인물이야. 긍정적인 인물인데 얘가 자기를 위해서 불을 훔쳐다 줬어요? 인간을 위해서 훔쳐다 줬죠. 그럼 프로메테우스의 속성은 뭡니까? 희생적 태도예요. 희생적으로 그렇게 살았던 프로메테우스. 그래서 뭐래? 불쌍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프로메테우스, 불쌍한 프로메테우스. 불도적한 죄로 목에 맷돌을 달고 끝없이 침전하는 프로메테우스. 끝없이 침전한대요. 계속 가라앉으면 어떻게 될까? 죽겠죠. 여기서는 죽지도 않고 계속 쪼아먹히는 형벌을 받고 있다. 신화에선 그렇게 나와 있긴 하지만 어쨌든 그 죽음과도 같은 고통을 겪고 있다는 얘기예요. 프로메테우스 반복법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메테우스 명사로 종결하고 있죠. 명사형 종결도 표현상의 특징으로 찾아 놓으세요. 명사로 끝날 경우 우리나라 대부분의 말은 뭘로 끝나야 돼? 서술어로 끝나야 돼요. 근데 명사로 끝날 경우 집약, 강조, 효과, 그 다음에 또 하나 여운의 효과까지 얻을 수가 있어요. 집약과 강조, 여운의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윤동주 시 너네 혹시 참외록이라는 시를 기억할까요? 거울, 구리 거울을 보면서 손바닥으로 발바닥으로 거울을 막 닦아요. 그렇게 하면 거울 속에 뭐가 비쳐요? 뭐가 비쳐요? 거울 속에? 운석 밑으로 걸어 들어가는 슬픈 사람의 뒷모양이 나타나온다. 예요. 운석 밑으로 걸어가면 어떻게 돼? 죽죠. 거울에는 사실 누가 비칠 수밖에 없어. 거울을 갖고 있는 사람이 비치겠죠. 나의 미래를 어떻게 생각하는 거야? 죽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내가 깨끗하게 살려고 하면 할수록 나는 죽겠구나. 그래서 슬픈 사람의 뒷모양이라고 하면서 자기의 죽음을 슬프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윤동주 씨의 특징입니다. 윤동주는 이거는 어떤 그 비평가들은 윤동주 씨의 한계점으로 인식하기도 하는데 나는 한계점이라기보다도 가장 인간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의지적 태도를 항상 보여요. 깨끗하게 살아야지, 고결하게 살아야지, 현실에 저항해야지 라는 의지를 보이고 마지막 부분에 그러면 나는 죽겠지, 그러면 나는 슬프겠지 라는 내용이 마지막에 깔려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는 이걸 가지고 의지가 약화된다, 자기 연민에 빠져있다 라고 약간 부정적으로 인식하기도 하고, 나 같은 경우에는 이게 가장 인간적이지. 아무리 내가 희생을 각오했다고 할지라도 내가 죽는다는 것을 그게 행복하진 않을 거 아니야. 거기에 대해서 안타까움의 정서는 인간이기 때문에 당연히 가지고 있지라고 보는 입장도 있고, 여기도 비슷해요. 내가 뭐 하려고 해요? 다시는 용궁의 유혹에 안 떨어지고 정신적 자아를 충만하게 만들려고 해요. 긍정적으로 살아가려고 해. 그렇다는 얘기는 윤동주가 살았던 시대도 알고 있잖아. 일제강점기야. 일제강점기에 긍정적으로 올바르게 살겠다는 얘기는 뭐예요? 저항하면서 살겠다는 얘기거든요. 부정적 현실에 저항하면서 살겠다고 생각을 하는 건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 목숨을 내놓을 수밖에 없죠. 그 당시 독립운동을 하면. 그래서 불도적한 죄로 끝없이 신전하는 프로메테우스. 프로메테우스 또한 뭡니까? 화자를 의미합니다. 화자를 의미하고, 깨끗하고 고결하게 살고자 하면은 결국 어떻게? 죽음을 각오해야 하는 불쌍한 운명이다라는 인식도 찾아볼 수가 있고, 내가 그렇게 깨끗하게 살고자 하는 것은 나를 위해서 그러는 거야? 사회, 부정적인 사회와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희생양이 되고 싶다. 희생적 태도를 보여주고자 한다라는 걸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화자, 표면적 화자 드러나고 있고요. 청자 설정하고 있습니다. 시적 상황은 양심을 지키면서 깨끗하고 고결하게 살고자 하고 있고요. 정사화 태도, 뭐뭐 해라, 명령형 어미, 뭐뭐 하자, 청유형 어미가 반복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의지적 태도 나타나고 있어요. 주제는 뭐라 그래? 자아 성찰과 희생적 삶에 대한 의지. 정신적 자아를 살찌우고자 하는 의지라고 해도 되고요. 유혹에 빠지지 않고 살려고 하는 의지. 다 괜찮습니다. 내용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편안하게 주제 써놓으세요. 자아 성찰과 희생적 삶에 대한 의지. 부정적 현실을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 표현상의 특징을 시 읽으면서 했으니까 바로 문제로 넘어갑니다. 1번, 이 시에 대한 설명으로 바르지 못한 것은 시적 화자의 속죄항 의식을 엿볼 수 있다. 속죄항 의식은 어디서 확인 가능합니까? 프로메테우스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희생양, 속죄양.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윤동주가 기독교계 시인이거든요. 기독교계 시인이라서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이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죽게 되잖아요. 그게 일반적인 인식이라 기독교인이었던 윤동주 또한 나는 반드시 희생을 해야 된다.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속죄양이 되어야 한다라는 인식을 갖고 있었고요. 시 속에서도 그게 많이 드러나게 돼요. 여기서도 현실과 싸우자 이런 말 직접적으로 없잖아.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부정적 현실과 저항을 해서 나를 희생하고자 하는 것도 찾아내는 게 윤동주에 대한 일반적인 그러한 인식을 너네가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시적 화자는 자신의 현실을 긍정하고 있다. 2번이 적절하지 않죠. 긍정하면 여기서 만족감을 느껴야 되는데 뭐뭐 하자, 뭐뭐 해라, 원하는 바가 나와 있죠. 부정적으로 인식한다는 얘기입니다. 대립되는 자아, 너와 나라는 대립되는 자아를 대비적으로 표현하고 있고요. 현실을 극복하려는 의지적인 어조, 명령형, 평유형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고요. 전통적인 설화, 구토지설과 서구의 신화, 프로메테우스 신화를 결합하였고요. 2번, 이 시를 내지적 의미에 초점을 맞춰 감상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2번은 문제가 잘못되었습니다. 얘들아, 답 찾기가 좀 힘들었을 거예요. 행간걸림을 통해 호흡을 조절하고 있다. 맞죠? 현실적 유혹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려는 의지가 엿보인다. 맞죠? 의지를 종결어미를 통해 효과적으로 표현하였다. 맞습니다. 화자는 자신을 옛날 이야기 속의 주인공들과 동일시하고 있다. 맞습니다. 토끼와 프로메테우스를 통해 각각 저항의식과 속죄항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맞습니다. 답 없음으로 가세요. 다 맞는 선지예요. 내재적 의미라는 것은 작품 자체만 보고 판단할 수 있는 거죠. 내재적 의미와 반대되는 거는 뭐야? 외재적 의미, 외재적 관점이에요. 외재적 관점은 다시 세 가지로 나뉘죠. 외재적 관점은 다시 세 가지로 나뉩니다. 반영론적 관점, 또 표현론적 관점, 마지막으로 효용론적 관점. 왜 대답을 똑바로 못할까? 설마 이거 설명해줘야 돼요? 설명 필요한 사람?
없지? 알고 있지? 내재적 관점은 작품 자체만 보는 거고 외재적 관점은 사회의 현실로 연결시켜서 감상하거나 작가의 성향과 연결시켜서 감상하거나 독자가 어떤 깨달음과 어떤 뭐 아니면 심리적 즐거움을 느껴도 상관없어요. 재미있다, 재미없다. 그런 것들이 독자에게 영향을 주었는가에 따라서 감상하는 것. 지금 1번부터 5번까지의 손지는 전부 다 사실 내재적 관점이에요. 작품 자체만 가지고 판단 가능합니다. 답 없음으로 가시고요. 3번, 이 시에 A에 담긴 시어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한 것은 5번이죠. 자신의 육체를 희생하더라도 의식은 예리하게 지키겠다는 뜻. 다시 말해서 긍정적인 자아를 더욱더 키워나가겠다라는 내용으로 찾아주시면 됩니다. 본질을 이해한다. 상관없고요. 자아 분열. 고뇌로 인한 자아 분열이에요. 추구하는 바가 얘는 뚜렷해요. 고뇌하고 있지 않습니다. 대상에 대한 공감을 바탕으로 한 일체감. 대상과 공감하는 것도 없고요. 일체감도 없습니다. 분리가 되어 있는데 어떻게 일체감이 나타나겠어? 빼앗길 뻔했던 것이 소중함에 대한 재인식. 주제 벗어났습니다. 내용도 완전히 벗어나 버렸네요. 4번. 보기를 바탕으로 가를 감상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잘 읽어보시고요. 습한 간을 펴서 말리는 행위는 한때 거북이의 유혹에 빠져 양심을 잃어버렸던 토끼가 그랬던 것처럼 양심을 회복하려는 것이다. 코카서스 산 중에서 도망해온 토끼를 용궁에서 도망해온 토끼와 연관지어 보면 결국 현실 상황을 수용하고만 하자의 처지. 수용했습니까? 도망해 나왔다는 게 뭐예요? 도망쳤다는 게. 이걸 거부하고 뛰어나왔다. 행동을 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용하고만 하자의 처지를 형성한 것이 아니라 거부하는 하자의 모습과 의지를 드러냈다라고 해주셔야 돼요. 3번, 프로메테우스 신화와 달리 화자가 스스로 독수리에게 간을 쪼아먹게 하는 설정은 양심을 지키려는 의지적 자아의 모습을 표현했다. 맞고요. 화자가 용궁의 유혹에 안 떨어진다라고 한 것은 부귀영화 같은 현실의 쾌락을 위해 양심을 버리지 않겠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화자가 불쌍한 프로메테우스라고 한 것은 불도적한 죄, 타인을 위해 희생하는 그에게 연민의식을 느낀 것으로 볼 수 있고요. 5번은 아까 설명했으니까 정리해서 적어주시면 됩니다.